지난 시간에는 다한증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한증을 치료하셔야 한다면 어떠한 것들을 고려하고 또 어떤 치료를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한증에는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는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한약을 복용하고 침치료를 해서 자율신경 균형을 회복하거나 정서적인 문제를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국수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부위에 보톡스 주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신경을 차단하는 수술요법까지도 있죠. 그 외에도 이온 영동 치료라고 해서 손발을 전기 자극이 있는 곳에 닿게 해서 하는 치료도 있고, 흔히들 초기에 쉽게 시도해 보셨을 만한 바르는 약, 국소도포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죠. 바르는 약은 자극이 심해서 얼굴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효과가 미비한 편입니다. 때로는 자극으로 피부가 헐기도 해서 잘 때 바르고 주무시고 아침에는 꼭 씻어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톡스나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보톡스는 신경을 마비시키고 레이저는 신경을 파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하게 시행되는 보톡스는 보통 6개월 정도의 효과 지속 기간 이후에는 땀이 다시 나기 때문에 비용과 통증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수술적 치료의 방법을 고려하시는데요. 수술이란 건 교감신경을 절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다한증을 보이는 타겟이 되는 신경을 절제해서 그 직후의 만족도는 꽤 높은 편인데요. 다만 수술 이후에 다른 부위에서 오히려 땀이 더 늘어나는 보상 다한증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발, 얼굴 부위는 보상성 다한증이 너무 심하기도 하고, 또 발은 수술이 요추 부위로 큰 수술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잘 안 하게 되죠. 손이나 겨드랑이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시행되지만 이 역시 수술 직후보다 시간이 지나서 예측할 수 없는 다른 부위에서 보상성 다한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수술을 후회하는 분도 계시고, 또 수술 이후에 다한증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국은 수술을 최종적으로 고려하신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으로 확실한 방법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치료의 반응도, 치료의 효율도 다를 수 있어서 수술 전에 신중히 그리고 최대한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시고 시행해본 이후에 수술을 선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다한증은 낮에 땀을 많이 흘리는 과도한 열, 그리고 발한을 조절하는 기가 부족한 자한과 밤에 땀을 흘리는 것으로 음혈이 부족해지는 도한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환자의 자율신경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밸런스를 회복시켜주는 방법으로 한약과 침치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심하지 않으면 보통 한 달 이내에 땀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치료로 다한증이 개선되거나 땀이 덜 나는 체질적 변화까지 만드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한증은 환자들이 불안, 과도한 긴장, 사회공포증, 우울감, 대인기피증 등이 동반되거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긴장할 때 어느 정도의 땀이 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특정 불안 조건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발한이라는 자극을 불안의 전조 증상 내지 불안의 표현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긴장한다, 땀이 난다, 다시 긴장된다 라는 부정적인 연속 피드백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런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지를 구분하고, 때로는 동반 증상도 같이 개선시키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황장애나 범불안장애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한증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와 반대로 다한증 치료로 발한량이 줄어들면 얼굴, 손, 발, 땀, 액취증으로 인해 동반된 대인기피증이나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이 해결되면서 불안과 심리적 긴장이 함께 개선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경우라도 다한증은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통해서 증상을 개선시키고 심리적인 긴장을 완화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태가 유지되어야 다한증 증상 역시 호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일단은 한약치료, 침치료 등으로 신체 반응을 개선시켜서 땀의 양이 줄어들게 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면 환자분이 이제는 전처럼 땀이 많이 나지는 않는구나, 이 정도의 땀은 별 영향을 주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다한증과 불안의 부정적 결합이 해소되는 과정까지 이루어져야겠죠.
저는 보통 한약 복용으로 자율신경 밸런스를 회복해서 다한증을 치료하거나 정서적인 문제에 접근을 병행하듯이 비침습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충분히 시도한 이후에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환자분들께 권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위에서 말한 대사성 질환, 비만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비만인 분들이 체중을 감량한 이후에 땀의 양이나 빈도 혹은 유발되는 다른 불편감이 줄어든 경우가 많거든요. 만일 식생활, 운동량 변화, 약물 복용 등 무엇 때문에라도 급격한 체중 증가를 동반하면서 다한증이 심해진 분들은 체중이나 대사질환과의 관련성을 꼭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다한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한증은 많은 경우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충분히 호전시킬 수 있고, 반대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경우에 신체적 불편감을 넘어서 정서적 또 사회적 불편감을 주는 질환인 만큼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고 호전되셔서 일상의 자신감도 되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